안녕하세요.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이팀 여혜진입니다. 제가 처음 이 문해력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고 이 6년의 점자 교육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피땀 눈물을 했는데 되게 나이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그냥 이런 거 좀 젊은 느낌이어서 약간 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약간 좀 격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살짝 후회했어요. 예. 제가 지금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사진으로 저를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고요. 제 원래 직업은 영양사예요. 그래서 저의 20대는 학교 급식실에 있었어요. 이 더운 날에도 애들 야자가 있어서 석시까지 막 1,000명 넘는 아이들을 이 급식실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그 영양사로 있다가 그때 제가 딱 이제 30이 되는 시점에 행복나눔재단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재단이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결식아동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 한 30개 넘는 이 도시락 센터가 있다 보니까 브랜드 관리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영양과 위생을 관리하는 재단 담당자가 필요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나 이제 애들하고 현장에서 밥 주는 거 그만하고 싶다. 나도 그냥 사무직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단에 왔고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때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이 행복도시락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19년부터 이 점자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이 점자를 지금 1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져들어요. 약간 사업에 있어서 되게 이런 건 또 처음 봤던 게 이렇게 까면 깔수록 할 일이 계속 나와. 근데 그게 저희 프로젝트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이 되게 계속 늘어나고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한 저한테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점자에 빠지게 됐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어땠어? 점자 학습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주먹구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거는 기억이야, 야 이거는 니은이야, 야 이거는 디귿이야. 그냥 외워. 하진이가 매일 재미없다, 가기 싫다, 내가 점자를 왜 배워야 하나, 저랑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한다면 엄마가 가르쳐줘야만 했었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할지 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점자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이 점을 다 저명을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 손으로 만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걸 한다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좀 되게 막막했어요. 근데 실제 보니까 이 어려운 점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지금의 아이들이 점자를 배우는 환경이라고 더 봤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지금 있었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점자 제가 6년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결과를 먼저 이것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점자 읽는 속도가 좀 느렸는데 점자 많이 하니까 점자 이제 속도가 좀 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점자로 된 책도 있고 문장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점자 면에서 향상되었고 또 건이는 이걸 튜터 선생님한테 배움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도 얻고 선생님처럼 나중에 자기도 커서 점자를 모르는 학생들한테 자기도 가르쳐 줄 거라는 말도 하는 정도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상에 나왔던 건이가 제가 19년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만났던 아이였어요. 건이를 만났던 게 건이가 6살이었고 저시력이었어요. 진행성 저시력이어서 건이 부모님은 매 주말마다
여행을 갔어요. 아이가 잔존시력이 남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6살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른 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권희가 워낙 똑똑한 아이여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해서 만났던 인연이 지금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권희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 실제 만들고 나면은 주 대상은 아이지만 아이한테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께 좀 많이 요청을 하는데, 건이는 이런 것도 해줘요. 저희가 선생님 이것 좀 틀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줄 정도로 굉장히 영리한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희 같은 아이만 있었으면 저희가 피땀 눈물이라는 거를 안 했을 거예요. 건희 같은 케이스가 있긴 있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건희보다 못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6년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자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걸 어린아이들이 점자를 배운다? 살짝 가혹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점자가 최선일까? 이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요새는 AI 발전해서 웬만한 실시간으로 이런 그 사물이나 이런 현상들을 그냥 자동으로 다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잖아요. 충분히 이거 그냥 음성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한글까지는 배울 거야. 그러면 이 점자를 배우지 말고 한글을 양각화해서 한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 때문에 좀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은 전문가분들을 찾아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제가 어떤 한 중학교 선생님,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똑같은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매니저님 그 앞에 있는 책 하나 보이나요? 네, 수학책 보여요. 했더니 그 수학책 그러면 페이지 아무 데나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저한테 음성으로 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학 수학인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했는데, 선생님 근데 이게 그림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안에 약간 이 사각형이 있고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못 내겠어요. 일단 그럼 반대로 제가 어떤 한 문제를 매니저님한테 음성으로 한번 내볼게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했더니 간단한 거 내주셔야 돼요 하면서 했는데, 문제를 듣는데 일단 들어오질 않아요. 음성으로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답이에요 라고 하시는 순간, 어떤 지점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거를 해보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됐었어요.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즉각적인 소통을 할 때는 음성이 훨씬 더 빠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한다던가 사회생활을 한다던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 문자가 없이는 소통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양각, 이건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 양각으로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현장에서 많이 몇 번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손으로 이 점자를 읽을 때 이 그 고도의 이 촉인지 감각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묵자 자체는 획순이 많아서 그거를 다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돼서 굉장히 웬만한 진짜 촉지 잘하시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였구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점자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확실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굉장히 학습에 되게 중요한 기초적인 문자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은, 일단 점자를 가르쳐주는 곳이 그럼 어디지? 라는 지점에서 먼저 질문해서 시작을 해봤고요. 대부분의 시각장애 아이들 70%는 맹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맹학교를 먼저 찾아가 보았습니다.
맹학교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점자 수업이 하고 있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선생님은 네, 수업 당연히 점자 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실제 맹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 부모님한테도 저희가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같은 반에 다른 아이의 어머님한테 이거를 똑같이 여쭤봤었는데, 점자 교육에 요청해도 어렵고만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같은 상황의 아이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는 지점에서 더 이상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묻기가 되게 그랬어요. 왜 이 엄마는 있다고 하고 여기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실 현장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양해를 구하고 맹학교에 1학년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간 1학년 한 반의 지금 상황은 이렇게 4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4명의 아이가 어떤 컨디션의 아이인지를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아이가 책상이 아니라 약간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그 아이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보는 책으로 대강 알 수 있었던 게 어떤 아이는 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확대 도서의 국어 교과서를 보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묵자책의 한글을 배우는 교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점자로 된 책을 보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아이의 시력 정도를 대강 가늠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1학년에 한 교시에 몇 분 수업인지 아세요? 맞아요. 4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40분을 있는데 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보통의 일반 학교에서 1대4 수업이면 거의 과외잖아요. 근데 굉장히 바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마다 보는 책도 달랐지만 돌봄하는 애 계속 중간에 체크해줘야 되고 괜찮은지 하고 침도 닦아주고 아무리 자원봉사자 선생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글을 배우는 아이는 계속 중간에 잠호음을 계속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한 아이는 이미 한글을 깨우쳤나 봐요. 그 국어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점자를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 40분이라는 수업 안에 온전히 한 아이의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어떤 부모님은 점자를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다? 어떤 부모님은 점자를 아직 배우고 있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해주셨던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찾아간 거는 일반 학교를 갔었어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그 선생님들은 시각장애 아이들을 잘 볼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도 교직생활 27년을 하는데 반에 시각장애 아이가 온 게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부모님은 저희 아이 점자 가르쳐주대요 담임 선생님한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특수학급 선생님께 그냥 전달을 드렸어요. 해서 특수학급 선생님한테 갔죠. 특수학급 선생님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수학급에 시각장애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점자를 또 특수학급 선생님이 다 아시는 게 아니었고, 결국은 모든 장애를 다 두루두루 아셔야 하기 때문에 한 장애를 또 깊숙이 아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육청 산하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갔었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래도 전국에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일 큰 곳이 경기도였고, 경기도가 근데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어서 이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점자과 보행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한두 분의 선생님이 경기도 전역을 다 담당 순회 교육을 하셔야 돼서 결국은 인력과 예산 때문에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교육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5, 6회 정도의 교육만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점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나 맹학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봤고 이번에는 교재 교구로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재 교구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봤어요. 근데 없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명을 암기하는 거는 보통의 유치부나 초등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래였어요. 그래서 기억은 4점 이런 형태로 외우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제일 잘 흥미있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방법이어서 이거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뭐 탭틸로나 점자 스티커 그 다음에 읽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 뭐 한손에 그 다음에 촉각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뭐 다패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없진 않네 하면서 하나씩 봤었고 교재도 있었어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매년 이런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점자를 교재를 만든다던가 뭐 수어 대상자를 위해서 수어 교재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교재 제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자 도서관이 전국에 한 20몇 개가 있어서 도서관 안에 서도 점자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부터였어요.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일단 교재가 제일 먼저 필요했고 그 점자 익히기라는 교재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꽤 내용이 괜찮아요. 영상도 있고. 근데 맹학교에서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교재가 책이 학교에는 남아 돌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일반 학교는 그런 책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 책 괜찮은데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출력비를 저희가 대면 되니까 그래서 국투원에 찾아갔죠. 갔는데 문제는 이미 그거는 우리가 연구 용역 사업이 지났고 배포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출력비는 저희가 낼게요. 아니요. 저작권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고요. 그 다음에 한손에나 다패드 되게 좋잖아요. 문제는 점자를 알아야만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요. 한 손에는 한 600만 원 하고 다패드는 900만 원인데 점자를 이제 막 배우는 유초등 아이들한테 이걸 사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사용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 이 교재나 교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어떤 교육과정으로 가르치지? 이게 없어서 막막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저작권 이슈나 그다음에 굉장히 비싼 가격 그리고 아동용의 교재 교구가 없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전달할 표준 교육과정이 없다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이제 부모님 몫이잖아요. 저희 한글도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 주로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부모님이 뭐 적극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어도 뭐 자몽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간판 보면 엄마 저거 무슨 글자야 하면 이 답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한글을 자연스럽게 깨우치는데 일단 부모님도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이 점자 일람표에 있는 거 보고 각 저명 암기해서 아이가 보고 어떤 게 이게 무슨 글자라 정도는 아이들한테 지도는 할 수 있었지만 촉지훈련 이거는 시각장애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아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학습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제가 알려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촉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몰라서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점자가 필요한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게 교육기관, 교재교구, 가정 내 교육인데 이 그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 닿지를 않았어요. 그럼 시각장애 아이들 점자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지? 라는 거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앞에서 나와 있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교재 교구 부족한 거는 없진 않았으니까 있는 거를 일단 죄다 다 모아보고 그 중에 없는 건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리고 저희가 뭔가 정부가 아닌 이상 학교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람, 점자를 가르칠 튜터를 좀 양성해서 1대1로 매칭해보자가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에 가정에서의 부모님 지도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좀 가정 내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은 부모님과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보았습니다. 그다음 이게 방향은 나왔는데 재단도 이게 뭔가 시각장애나 점자의 전문기관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거에 대한 구분이 가장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솔루션의 개발 방향과 방안은 내 머릿속에 있어. 그리고 재단에서 돈도 일단은 준대. 일단 해보래.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자신이 있었지만 근데 나 점자 모르는데 점자를 가르칠 튜터는 어디서 구하지? 이런 지점이 저희는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점자를 가운데 두고서 다양한 분들과 좀 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솔루션을 보완하기 위한 점자에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본 뭐 선생님이라든지 점자를 지도할 그 인력의 풀이 있는 분들하고의 협업을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의 방향을 좀 정해봤는데요. 일단 교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선택할 선택지가 별로 없고 굉장히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일단 확대를 해보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아이들은 그냥 성인이 아니라 이제 점자를 막 거부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단 재미있어야 돼. 흥미 있어야 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뒀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저작권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열심히 만들어 놓고서 왜 못 쓴대. 이것 때문에 저작권 이슈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냥 재단에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누구든 저작권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성인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만든 저희 솔루션이 이렇게 됐었어요. 1년의 점자 교육과정과 거기에 점자를 배워야 하는 암기, 읽기, 쓰기 교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탭틸로라는 혹시 교구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일단 모양이 예뻐서 그 한손에 같은 경우는 점자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얘는 약간 장난감스러워서 일단 되게 친근해 보였어요.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구였는데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게 일단 비싸요. 150만 원이고. 근데 왜 150만 원이라도 굉장히 효과적이면은 분명히 부모님들도 사셨을 거예요. 왜냐면 한 손에가 600만 원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싸니까. 근데 안 썼던 이유가 이 탭틸로는 이 작은 점자를 알려주는 그 교구는 아니고요. 큰 점자를 저명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방 하면은 아이가 이 점을 하나씩 블록을 눌러서 딱 찍으면은 정답입니다 하면서 게임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 기능이 저는 굳이 필요한가 했는데 점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이 쬐끄만한 점자를 만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처음에 이 진입이 굉장히 재밌고 이 경험이 되게 좀 흥미로워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탭틸로가 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쓰자. 대여 방식으로 저희는 형태로 바꾸어서 교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저명을 암기하고 나선 이제 작은 점자를 만져야 되는데 작은 점자를 만지는 게 바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점자 자체를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만질까라는 거에서 착안한 게 동화책이었어요.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은 되게 알록달록 색도 있고 그림도 여러 가지인데 똑같이 그럼 아이들한테 색은 보여주지 못해도 이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자. 어차피 점자를 익힐 때 처음에 선을 따라가 보고 이 두께에 맞춰서 다양한 점을 만져보고 이런 거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동화책에 있는 그림을 좀 하나씩 아이들이 흥미롭게 만져보면서 점을 읽자라는 취지에서 동화책을 만들어 봤고 제일 문제는 그거였어요. 어떤 점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좀 또렷하게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때문에
그거를 한 출력을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UV로 하는데 어떤 높이로 하지? 천공으로 하면 이 그림을 다 표현 못하지?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아이들 대상으로 몇 번의 테스트를 하면서 그 적정한 높이를 찾는 거에 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쓰기인데요. 그 점자 쓰기 도구 혹시 아세요? 점핀 점판? 아이들한테 이 점자가 제일 했던 게 가장 큰 게 이 점자 쓰기였어요. 아니 점자를 어려운데 쓰는 걸 반대로 좌우를 바꿔서 써야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종이를 껴서 찍은 다음에 다시 빼가지고 읽어야 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교구 하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만지고 뭐 제대로 찍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종이를 다시 뺐다가 읽다가 다시 꼈다가 이걸로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나와 있던 게 버사슬레이트라고 종이 없이 쓸 수 있는 전필 도구인데 아이들이 재밌어 했어요. 똑똑 하는 이 소리도 되게 느낌이 좋고 누르는 느낌이 약간의 쾌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처음에 쓰지를 못했어요. 이게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 누르는 힘이 아이들은 약하다 보니까 못 넣어서 결국은 이거 압을 다시 조정하고 아이들의 힘의 세기, 아이들이 전필을 잡는 각도 이거에 맞춰서 다시 커스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커스텀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교재 교구를 좀 만들었고 결국 이거를 전달할 가장 중요한 핵심 튜터분들을 양성을 해서 저희가 1:1 교육 체계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주로 주 1회 방문을 하고 90분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반드시 그 교육 자리에 참석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에 부모님의 점자 교육을 별도 진행을 했고 이걸 의무적으로 하셔야만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진행을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6년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 아동 6세부터 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점자 문해력을 향상하는 목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결국 애들 찾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리서치 할 때는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 프로젝트 하려고 해서 찾으려니까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는 게 가장 답답했던 거고 그럼 일단 점자가 필요한 대상자가 몇 명이지?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제일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은 그 특수교육 통계라고 해서 각 장애 영역별로의 아이들의 인원수까지는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점자 아이, 뭐 저시력 아이, 전맹 아이 이렇게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전체 아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학교 현장에서 봤던 아이들의 그냥 대략적인 비율 그다음에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봤던 아이들의 그 선생님들의 이런 뭐 이런 걸 토대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었고 일단 제일 먼저 제낀 거는 저시력 아이. 실제도 이제 시각장애 아이들 한 70%는 저시력이에요. 그래서 이미 확대 도서나 이런 걸로 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일단 그런 아이들은 점자보다는 시력으로 보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서 우리 대상자는 아니다 봤고 그리고 분명히 앞에 리서치 했을 때도 있지만 꽤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단시간에 점자를 학습한 아이. 그래서 이미 배운 아이들도 있을 거라 봤고 그 다음에 배우고는 싶지만 너무 중증이어서 학습이 불가능한 아이 제끼고 나니까 결국 한 전체 아이들 중에 한 30%는 우리가 점자가 필요한 아이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은 했고 아이들을 찾아야 되는데 맹학교에 가서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점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지원 좀 요청했을 때 이거를 쉽게 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러면 일반 학교는 확실히 사각지대여서 일반 학교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 학교 시각장애 아이가 일반 학교에 어디 있는지는 결국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한 거는 파일럿 때 그래도 알게 된 한 대여섯 분의 부모님 소개로 아름아름 구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거는
시각장애인 쪽은 부모회가 많이 활발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분들의 부모회는 있지만 이제 막 그 유초 등의 학령기 아동의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모 네트워크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더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교육부를 찾아갔던 배경이 처음에 학교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나하나 접근할 수가 없어서 행복나눔재단 이름으로 전국의 특수학교와 겨점 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공문을 보내도 이걸 받았는지 누가 받는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어서 결국 이 방법은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를 어떻게든 찾아가서 교육부의 연구사님을 만나 뵙고 저 죄송한데 저희 좋은 일 하는데 아이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공문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해서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내리고 교육부에서 똑같은 공문을 특수학교와 거점 센터로 갔는데 그거는 보셔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모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튜터였어요. 보행지도사나 점역사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자격증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점자 뭔가 교원이나 튜터가 자격증이 없어요. 결국은 점자를 아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모으지가 진짜 난관이었고 제일 먼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아까 동화책 만들었잖아요. 이 동화책이 점자 출판사랑 좀 같이 했는데 점자 출판사에서는 어쨌거나 점역사들이 있었고 점역사분들은 점자를 아니까 일단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이 아닐까? 그래서 그쪽을 먼저 일단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점자를 아는 대학생들이 좀 더 얘네들 입장에서 좀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한 번 안내가 됐고 또 가장 많이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사이트인 넓은 마을을 통해서 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방식으로 해서 튜터를 구인해봤고 근데 실제 효과는 넓은 마을이 제일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넓은 마을이 이렇게 큰 커뮤니티인지도 몰랐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접근이 안 돼. 이게 가장 호들이었어요. 일단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은 여기 회원 가입조차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각장애인 분한테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얻어서 글을 올려야 되는데 글을 올리는 게 뭐 글쓰기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이걸 담당하는 주관 기관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 글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야만이 글을 올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넓은 마을을 통해서 구인했던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인한 거는 점자를 아는 사람을 구인한 거지 점자 튜터를 구인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줄지는 결국은 튜터 양성이라는 게 필요했고 튜터 양성 교육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좀 삼았던 게 전맹아동은 가급적 시각장애인 전맹 튜터를 매칭하고 저시력 아이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정한 튜터나 저시력 튜터를 좀 매칭하는 형태로 두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 그리고 좀 비슷한 성향의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보다 이 라포 형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이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부모님 성향, 그다음에 튜터의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끼로 연결을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부모님의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하고 점자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님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OT나 중간에 교육할 때 반드시 좀 가급적이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모님도 꼭 참관해달라. 그리고 이게 저희가 주에 일주일에 한 번 90분 수업을 간다고 해서 점자가 훅 느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지점에서 아이랑 꼭 하루에 한 10분, 15분이라도 좀 같이 봐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점자 교육 받으시면서 그래도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눈으로 촉지까지는 절대 안 되지만 눈으로 보면서 아이가 뭘 지금 보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도록 같이 점자 교육 해달라 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조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당부를 꼭 먼저 하고 교육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대1 교육을 하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걸 교육했는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교육 일지를 선생님들이 다 써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고 가능하면은 이게 일지 보는 것보다 현장 가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아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좀 재밌어하고 튜터분은 어떤 부분을 지도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한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 수업 중단할래요 한 케이스는 2케이스밖에 없었고 그냥 튜터 선생님도 원래대로 하시고 아이들 다 충분히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첫 번째 솔루션을 저희가 드디어 아이들 모집하고 튜터 모집하고 부모 교육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분명히 한 번에 또 앞에 테스트도 했고 했는데 예상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이들의 진도율을 봤을 때 반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애들 격차가 막 이러는 거죠. 너무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서 막 현장에 가서 막 튜터 선생님들한테 의견 듣고 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사전 진단 하거든요. 아이 그래서 그리고 말도 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 봤는데 아이가 소아당뇨였던 거예요. 소아당뇨 때문에 시력은 점점 잃어가고 소아당뇨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이 감각이 점점 더 좀 둔화되는 그 증상이 있는데 아이가 인지도 굉장히 잘 되는데 이 손끝 감각이 무뎌져서 점자 자체를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얘도 중간에 스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대부분이 어리니까 확실히 한글을 떼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점자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다만 튜터 선생님은 가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점자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부모님이 같이 봐주세요라고 해서 점자 교육도 하고 OT도 하고 막 한 번씩 정신 교육도 하고 했는데도 이것도 안 됐던 거였어요. 다시 한번 그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살펴봤을 때 이런 점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복장애 비율이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50%가 넘었었고 참여한 아이들이 평균 연령이 8세. 당연히 한글 모르는 아이들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같이 지도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3분의 1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 첫 번째 솔루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복장애 52%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면은 이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점점 더 중복장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중복이다 아니다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진단 자체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다 쉬쉬하는 것도 있고 실제 또 각 맹학교의 입장에서는 저 학교에 그 중복장애 애들이 많대라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살짝 꺼리는 것도 있어서 이거를 공공연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중복장애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던 게 확실히 수업을 해보면서 좀 하나씩 드러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 이게 중복장애 애들 반 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타겟 다시 설정해야 되나 지금 현장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르치면은 충분히 점차 할 수 있는 애 좀 더디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 좀 어려울 것 같은 진짜 중복장애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이 아이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근데 이 아이만 데리고 갈 거냐? 근데 현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반 이상은 더딘 아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를 빼고서 내가 프로젝트를 하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하지만 중복장애 아이들은 좀 가감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이 높은 편차, 뭐 중복장애나 연령이나 가정 내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편차가 있었고
얘네들을 가급적이면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진도율로 봤잖아요. 아이들의 진도율은 결국은 이 아이가 그 해기에 학습이 온전하게 진도가 나갔냐 안 나갔나 정도만 보는 거지 정확한 점자 문해력을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있는지 현장에 봤을 땐 일단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문해력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 문해력을 측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좀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최적화가 필요했고 기존의 과정은 어떻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공통교육과정,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 아이들을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비장의 아이들도 아이들마다 학습 능력이나 인지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단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했고 이 아이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좀 교육과정을 확대를 했고요.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점자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점자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저명을 암기하고 정자점자를 배우는 과정이 기초과정이고요. 기본과정은 약자점자로 넘어가는 과정, 유창성 과정은 그러니까 정자와 약자를 배우고 읽기 쓰기가 더디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비슷한 글과 문장을 읽히면서 빠르게 하는 과정이 유창성 과정이고 점자를 근데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읽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이해력 과정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했고 특히나 아동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진단이 결국은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의 목표 수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진단의 방법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컨텐츠였어요. 그게 바로 저희의 1일 학습지였습니다. 근데 현장 선생님들이 늘 학습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늘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아까 구현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왜 안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좀 이게 하나하나 그 아이들에 맞춰서 그 과정 단계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단어랑 문장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고 근데 만들고 나니까 이게 되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었는데 학습지 우리 한글 배울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저 부모 입장에서는 저 아이 지금 학습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아이랑 같이 복습해 주세요 라고 할 땐 잘 안 하게 되는데 어머님 이 4에서 6단계 이거 과제입니다. 숙제 꼭 해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그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도 확실히 부모님한테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의 지금 수준이 되게 명확하게 몇 단계라는 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학습지를 학교에 저희가 테스트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각장애 교육을 약 18년째 하고 있는 특수교사이고요. 점자는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봤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양이니까 이 정도 내가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끝으로 학습지가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필요한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를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한테 이 성공의 경험을 준다라는 게 되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두꺼운 책을 딱 점자책을 줬을 때는 아이들이 일단 보기도 전에 열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학습지 되게 얇거든요. 선생님 이것만 하면 끝이죠? 이런 동기부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게 학습지가 필요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저희가 학습지 여기 빛이 되어 있는데 주로 구성은 익히기, 읽기, 쓰기, 놀이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히기는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뭔가 저명과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의 단어로 제시한 게 읽기, 마지막이 쓰기로 되어 있고요. 놀이하기는 앞에서 배웠던 점자를 좀 게임처럼 스티커를 붙여본다든가 노래를 불러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튜터분들은 거의 가서 1단계에서 그 활동 3까지 진행을 하고 놀이하기 같은 경우는 과제로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계에 점프하기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험이거든요. 아이들 시험이라고 하면은 질색해가지고 점프하면은 뭐 하리보 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기부여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도구가 없어서 기존에 이런 진도율, 아이들 시간, 뭐 부모님 인터뷰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는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솔루션의 효과성까지는 측정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정확한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 중재를 해야 되는지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국어 평가 도구. 주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전에 한국어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걸 먼저 그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고 제가 그게 딱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 그거는 누가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제시된 걸로 그냥 시험만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결과지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엑셀 넣으면은 지금 수준이 100명 중에 2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좀 잘하네. 지금 100명 중에 98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 닿았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거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문해력 평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사용 안내서와 실제 학년별 아이들의 문해력 검사지를 만들었고 평가 도구는 이렇게 만들었고 지표값을 만들어야 돼서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 아이들한테 이 평가 도구로 측정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래도 저희가 긁어 모았는데 일단 유초등 아이들 다 모은 게 50명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점자가 가능한 아이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지표를 만든다고 막 택도 없잖아요. 최소 100명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중학생까지 늘릴게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데이터까지 다 모은 게 72명이었어요. 지금의 아마 맹학교나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점자가 가능한 아이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문해력 평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쫙 줄을 세워서 아이들의 평가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의 점자 문해력 점수가 초등학교 5학년보다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현장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점자라고 하는 게 한글처럼 우리가 뭔가 나이가 돼서 이렇게 쭉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점자는 중도 실명한 분들이 꽤 있어서 아이들이 점자를 배우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년으로 보면 안 되겠다. 결국은 점자 학습 기간으로 줄을 세워야겠다 해서 점자를 배운 지 뭐 1, 2년, 뭐 3, 4년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표값을 정의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점자 입문기 이제 배운 지 한 1, 2년 전은 아이들의 한 절반, 이 평균이 우리의 목표로 좀 설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평가 도구가 저희도 이렇게 이게 엑셀로 해서 자동으로 산출되는데요. 아이 시험 보면은 아이의 인적 상황, 장애 정도나 학습 기간 등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각 항목별 읽기, 쓰기, 유창성, 이해력에 대한 영역별 수준 100분위로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검사 해석과 앞으로의 어떤 중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향후 계획과 어떤 교육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다 점자 교육이 잘 되면은 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게 점자가 한 번 배운다 해서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한글 점자 하나 배운 거고 그다음에 영어, 수학 점자 이제 더 많은 그 교과목 점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이게 지속하려고 하면은 뭔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좀 더 점자가 재밌고 흥미있게 다가가서 점자 학습을 좀 지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 다 전맹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또 같은 상황에 같은 전맹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골볼도 처음 보는 거여서 이런 스포츠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서 좋았어요. 골보라는 게 이렇게 공도 막 굴리고 막 하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볼링핀도 쓰러뜨리고. 같이 서로 모였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써주신 공시를 보며 많이 감동도 받고 같은 생각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문제집이나 뭐 학원을 다닌다는 게 아이들한테 힘든 일이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학습지나 학습이나 해주셔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페스티벌 열어주셔서 반가운 친구들도 또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감대 나눌 수 있는 행사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있기도 하고 활동도 재밌고요. 또 열리면은 또 다시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해요. 저희가 주로 1대1로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게 하시는 고민이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세요. 근데 이런 고민을 그냥 같이 나누기만 돼도 되게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 벌써 올해가 5년 차로 해서 올해도 10월 달에 아이들 가을 운동회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게 된 가장 큰 거는 점자 교육에서의 핵심에 굉장히 뭔가 비어있는 무언가는 저는 바로 아이한테는 이 점자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와,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랑 같이 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지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점자를 지속하고 아이들이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굉장히 포인트로 봤었고요. 그래서 계속 점자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뭐 양육, 진학 이런 거에 대한 좀 주제별 교육을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관계라는 주제로 뭐 또래 관계, 이성 관계, 가족 내 뭐 형제 자매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그날 뭔가 이거를 정답을 가르쳐준 전문가는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본인의 사례를 얘기하고, 다른 부분들은 뭐 이런 본인의 사례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아까 학습지도 넣고 했을 때의 점자 교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의 프로젝트를 참여한 아이들은 한 165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의 점자 문해력을 목표 한 50%를 지나서 68%까지 달성을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라고 봤을 때는 거의 아이들이 점자로 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면서 제가 두 번째 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우리 프로젝트 안에서만 효과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좀 솔루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만들어 놓고서 먼지만 쌓인 것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학습지 나오고 나서는 맹학교 선생님들께도 좀 많이 안내를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막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확실히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을 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좀 입소문을 내주셔서 연락이 많이 와서 지금은 특수학교 몇 곳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과정에 학습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 평가도구 같은 경우는 점자 문해력이란 말이 저는 되게 흔하게 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쓴 지 얼마 안 됐었고 이 성인 점자 문해력 평가도 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문해력 평가 도구를 만드는 게 한 2년 전에 진행을 했고 그때의 기초 자료를 저희 아동 거를 기초로 해서 개발이 됐었고 더 중요한 거는 성인의 점자 문해력을 측정을 하면서 점자에 어디가 사각지대고 뭐가 필요한지에 맞춰서 예산 편성과 사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점자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발된 솔루션이 우리만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결국은 찾기 쉽고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학교나 개인 복지관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은 재단이 없어도 누구든 점자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라도 점자 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렇게 해야만이 제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루션 개발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한테 저희가 점자 교육의 상하반기 진행을 해요. 계속 모집 안내하고 교육 진행하고 그러면서 문해력 평가하고 계속 현장 피드백을 들으면서 솔루션은 계속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지금 큰 이슈는 맞춤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점자를 잘해서 이해까지는 잘했는데 맞춤법이 틀리는 거죠. 근데 이 맞춤법이 점자를 틀리는 게 아니라 묵자를 이미 잘못 알고서 점자를 잘못 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확실히 비장의 아이들도 맞춤법 많이 틀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점자 익히고 나서 점자 컨텐츠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컨텐츠가 적당하지 않고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음성에 의존하고 음성은 결국은 소리가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맞춤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맞춤법이 틀린 상태에서 우리가 문해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좀 고민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맞춤법을 교정하는 또 다른 학습지의 다른 단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그 교재교구 아카이빙 할 때도 그랬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챗GPT로 써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이것도 꽁꽁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이버에 한 줄 쓰면은 바로 나오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결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해서 점자 교육을 신청하고 교재 교구만 따로 살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하고 튜터 구인도 바로바로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지금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가고 복지관도 가면서 처음에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저희는 못해요 라고 하셨을 때 왜 못한다는 거지 의지 없으신가 했는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춘천에 강원 명진학교에 같이 있는데 그 춘천의 한 곳에서 강원도 전역을 담당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다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는 온라인을 꼭 해야만이 하는 상황이었어서 근데 그것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코로나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오프라인을 좀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기초랑 기본 단계는 어렵지만 유창성하고 이해력 단계에서는 온라인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도 같이 해보고 있고 또 1대 다의 형태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가 그거였죠. 재단이 빠져도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진짜 진정한 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점자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점자교육센터의 기능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그 각 지역의 눈높이 교육센터 아세요? 눈높이 교육센터에서는 눈높이 교육에서는 주로 컨텐츠를 만들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는 그 지역의 눈높이 선생님을 양성하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딱 그런 취지에서 점자교육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고 주된 기능이 아이들의 점자교육을 진행하고 컨텐츠도 개발하고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튜터를 양성하고 매칭하는 역할까지 하는 기능으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저희랑 계속 같이 했던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점자교육센터를 만드셨고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모델은 가장 큰 거는 점자교육인 거고 결국 근데 이 점자교육센터가 살아남아야만이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사업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하던가 판매하는 형태로 B2C, B2B, B2G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게 이 아까 성인 문해력 측정을 하고 하면서 점자교육을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점자 교육원을 전국에 두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센터가 이 점자 교육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 체계는 만들었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 지점에서 굉장히 저희는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 아이가 점자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도 있었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수교육 서비스 바우처도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가 있는데 쓸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기관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6년의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아이들 165명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대진 않았고요. 다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이 이 문제에 공감해주고 특히 개인 기부도 저희가 요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전체 한 4.1억 원이 다 기부금으로 모여졌고 어떻게 보면 이 점자 교육에 대한 기부 모델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학원처럼 나 돈 주고서 좀 점자 배우고 싶어 라는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방학 때 한 손에 교육 같은 것들을 지금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이 고민은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 아이들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에서부터 이 점자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하면서 저 개인의 인사이트로 가장 컸던 거는 처음에는 여기까지밖에 그리질 못했어요. 일단 한글 배우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제가 6년의 이런 시행착오와 다양한 또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님들 만나 뵈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레드오션이라고 했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더 있어야만 이제 아이들 학습하는데 여기까지는 채워야겠다라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 학습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려면은 문제집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집을 신청했는데 뭐 중간고사 끝나고 오고 약간 이게 되게 문제예요. 이 대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또 후속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3단계로 수학 점자. 아이들 이제 수학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점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프 이 촉각 자료로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학 점자 학습에 대한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할까요라는 것들을 계속 아카이빙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그려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 6년의 피땀 눈물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